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 커뮤니케이터 초명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마 다른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실 거예요. 주제는 월지는 내 욕망의 터전이다 입니다. 저는 연주하고 월주를요, 욕망, 무의식, 내 가능성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다른 분들과 조금 견해가 다른 건데,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도 금묘화실론적으로 연주하고 월주를 조상 그리고 부모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게 연주하고 월주가 내 어렸을 때의 특성이 조금 더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금묘화실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단적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 이 금묘화실론을 단식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 너무 나타나는 폐해가 크다 보니까 금요화실론을 버린다기보다는 조금 중요하게 보지 않는 입장이다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연주하고 월주를 욕망, 무의식, 가능성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주하고 시주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현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주를 욕망의 영역, 내 내면의 영역, 일시주는 현실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게 제가 가진 명리학적 입장이에요. 여기 제 사주를 띄워놨습니다. 저는 이 월지를 연주하고 월주의 사령부라고 보고 있어요. 일주하고 시주, 이 현실 영역의 사령부는 오화입니다. 그러니까 월지는 내 욕망의 사령부고, 내 내면의 사령부고, 일지는 현실 영역의 사령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령부를 터전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예를 들면 월지가 편재잖아요. 이 편재가 어떤 뜻이 있나요? 비정기적인 큰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관계, 즉 네트워크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흥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재가 잘 발달된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만납니다. 이 관계가 조금 얕고 넓어요. 정제는 깊고 좁거든요. 근데 편재는 완전히 반대죠. 제가 조금 신강하고 일지가 겁재의 제왕인 것답게 약간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요.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언론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물론 회사를 대표해서 많은 기자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일을 업무적으로만 했지 개인적으로 즐기면서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늘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참 피곤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편재가 욕망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 이게 지금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죠. 이거는 이 편재적인 욕망이 나도 인지를 못한 채 그냥 내 내면에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월지가 만약에 시간에 투출된 사주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저는 시주를 일간이 구동하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의 욕망이, 내가 가진 욕망의 요소가 일간인 내가 뭔가를 실현하는 그 요소와 이 에너지가 맞닿아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월지가 천간에 드러난 사람은 이 욕망이 강력하게 현실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생활을 하면서 지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격국론하고도 맞닿아 있죠. 그런데 저는 월지 편재가 지지에만 있잖아요. 이건 주체가 내 내면의 욕망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해요. 지제에만 있는 건요. 근데 저는 어쩌면 이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욕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게 나를 이루는 하나의 잠재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걸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죠. 이게 잠재적 특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제가 빙산으로 비유를 하면 일부분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그 빙산 밑을 보면 수면 아래로 눈을 돌리면 보였던 빙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내면의 요소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잠재적인 특질이나 무의식적 욕망의 지표,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는 게 사주 해석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사주를 보는 팁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월지와 육합이 되는 글자를 잘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신금 편재가 있잖아요. 이 신금 편재하고 합을 하는 게 뭐죠? 육합하는 거. 사화죠. 사화하고 신금이 만나면 사신합을 하잖아요. 제가 육합이 되는 것들을 좀 적어볼게요. 지지에서 육합이 되는 것들: 인해합 목, 묘술합화, 유진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자진합수,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월지와 육합하는 글자가 내 무의식적 욕망을 현실 영역으로 발현시키는 트리거가 된다. 이게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사화가 들어오면 이 신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현실 영역으로. 사화가 저한테는 어떤 글자죠? 비견이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제 사주에서는요. 비견이 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겁재라고 하면은 경쟁적인 코드가 좀 더 강한 거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언론 홍보 담당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게 제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아나 뭐 신세계나 이마트나 아니면 농협이나 금호타이어나 삼성 이런 기업의 홍보팀 관계자들하고 기자들을 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금호타이어에 재직하셨던 분하고 되게 친했는데 예를 들면 연락을 드려서 과장님 저 다음 주에 누구누구 기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드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전화를 해서 늘 같이 만났어요. 기자들을. 비견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편지를 제가 쓴 거죠. 언제? 정확히 제가 29대 신사대원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때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월지와 육합하는 글자가 용의신이냐 아니면 기구신이냐 이걸 좀 더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화가 기구신입니다. 목하고 화가 강한 사주라서 저는 화 비겁이 기신이고요. 목 인성이 구신인 사주거든요. 그래서 화하고 목이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길래요. 근데 제 사주에 있는 월지와 육합한 이 글자가 저한테는 기구신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운에서 만났을 때 이 월지에는 욕망이 현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게 저에게 썩 그렇게 만족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정말 독립적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밖에서 언론인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일이 썩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제 아내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 이민년 때부터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주는 화가 아니고 토하고 금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 사주의 경우에는 기신이 금 비겁이고요. 구신이 토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하고 토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억부적으로요. 대운이 좀 불리한데 이때 용신이 왔습니다. 용신이 수하고 목이거든요. 수하고 목이 들어오면 토하고 금이 강한 사주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인목 편제가 절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절은 과거로부터의 단절, 거대한 변화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용의신으로 올 때 보통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제 아내가 막연하게 카페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편제의 절이 들어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아내의 월지가 술토입니다. 이 술토하고 합을 하는 글자가 뭐죠? 묘목이죠. 제 아내한테는 이 월지에 있는 욕망의 터전, 이 술토를 현실로 끌어오는 묘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올해죠. 올해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쨌든 이 술토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현실로 끌어오는 건 묘목이에요. 이 묘목은 물론 묘미합도 하고 묘술합도 하기 때문에 이 묘목은 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묘목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편인적인 그런 욕망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또 연간에도 투출해 있고 간여지동이고 되게 강하잖아요. 술월의 술시라서.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편인적인 사람입니다. 좀 끼가 있어요. 끼. 저는 제 아내가 가진 이 편인의 특성하고 신금 안에 있는 임수의 뿌리 내린 이 월간에 있는 임수 식신 이걸 통해서 지금 카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또 묘목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정제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님도 적당히 오면 좋겠대요. 이 정제라는 거는 내 환경을 내가 계획적이고 안정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월급이나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정제가 잘 발달된 분들이 나랑 친한 사람만 좀 만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아내에게 어떻게 드러나냐? 제 아내가 제가 볼 때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지금 장사를 하는 거니까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몇 번 광고 같은 걸 진행하도록 제가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광고를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광고를 하면 그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게로 온대요. 그래서 본인이 바빠서 광고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손님들이 많이 오면 너무 피곤하대요, 본인은. 저는 그게 묘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월지를 현실로 끌어오는 글자가 편제였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이렇게 하진 않을걸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편제적으로 장사를 한다, 카페를 한다. 근데 만약에 편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옆에 가게를 사들이고요, 가게를 확장합니다. 정제가 발달된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본인이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면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걸 되게 짜증내하고 싫어합니다. 어쨌든 내가 딱 목표로 한 돈이 있는데 그것만 벌면 끝나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욕망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이게 월지하고 합의되는 묘목 때문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이 이론은 지금 제가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스승님인 강원 선생님께서 올해부터 제자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이론이에요. 본인이 오랫동안 임상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파악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 선생님께서는 월지에 있는 그 욕망의 영역을 현실로 발현시키는 트리거를 육합의 관계에 있는 글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꼭 육합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지지에 삼합도 있고 삼합으로부터 비롯한 반합도 있다는 걸요. 근데 저는 이 합 중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전 육합이 가장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무의식적인 영역을 현실로 끌어오는 인자를 꼭 육합의 관계에 있는 간지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계속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고요. 그냥 보조적으로 참고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연주하고 월주에 있는 거는 현실에서 잘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들이, 이 자리들이 무의식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월지가 투관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육합되는 게 운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게 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정말 유의미한 이론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본인 사주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차용해서 과거 이력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게 명리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했던 논문이긴 한데요. 이 논문이 2008년도에 나온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고요. 사주의 대운 및 세운이 직업 변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도 교수는 김기승 교수님, 그리고 이 논문을 쓰신 분은 배연배 교수님이세요. 이 논문의 결과가 정말 재밌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대운하고 세운이 월지하고 합하는 경우 이때 이직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충보다 더 많았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아니 그래도 충이 조금 더 변화의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왜 합이 더 많은 변화를 보이는 걸까?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데이터를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강원 선생님 제자분들하고 이 논문을 비롯해서 다른 사례들을 좀 검토를 한 결과 월지의 합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직자 중에서 대운하고 세운에서 월지의 충이 오는 경우는 소수였다.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운의 흐름에서는 충보다는 합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논문이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아마 강원 선생님께서 저 논문을 모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월지 육합의 관계가 되는 내용은 본인이 임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내용이실 거고요. 근데 강원 선생님이 올해부터 이야기하셨던 거하고 저 논문의 결과가 서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조선시대 때는요, 월지 육합이 되는 글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직업 변화가 거의 없었겠죠. 그때는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현대 시대에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욕망대로 육합되는 글자가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올 때 어쩌면 내 욕망대로 내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일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서 많아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월지의 충, 합뿐만 아니라 일지의 충과 합도 어느 정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사주 통변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왜냐면 이게 결국 내가 무엇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냐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월지에 있는 편제가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구나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강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제자분들하고 MT를 갈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만나서 어울리고 명리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편제적인 인간이라는 거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명리 유튜버가 추천하는 명리 선생님들인가? 뭐 이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명리 유튜버지만 제가 볼 때 명리 강의 정말 잘하신다라는 분들을 소개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조금 잘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게 명리 유튜브인데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다른 유튜버들이 경쟁자가 아니냐. 근데 이렇게 추천을 해도 괜찮은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을 경쟁자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아까 제가 사시납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화가 저한테는 비견이죠. 이게 만약에 겁재였으면 좀 모르겠는데 비견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코드가 없어지고 저랑 그냥 약간 동업자? 동료의식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명리 유튜버 분들이 전부 다 잘 돼서 함께 명리학의 저변을 넓혀가는 동료로서 모두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가진 이 신금 편제를 바깥으로 활성화하는 또 다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면요. 이 편제가 실은 봉사활동을 뜻하기도 해요. 기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특히 젊은 분들이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이다 보니까 취업하는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앞길도 좀 캄캄하고 다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실 텐데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게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그런 사회단체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게 저는 이 편제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 혼자 할 순 없죠. 저는 이 사화가 의미하는 비견,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학문적인 견해는 다르더라도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명리 유튜버 분들, 다른 명리 선생님들하고 어쨌든 함께 하려고 해요. 그게 저는 이 편제를 현실로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쩌면 되게 생소한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명리학이라는 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함께 논의하고 검증할 만한 새로운 이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본인 사주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내 월지에 있는 글자가 이건데 육합하는 관계가 오는 이 글자가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일을 했던 것 같다. 현재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월지와 육합되는 이 간지의 속성을 내가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적인 양념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사주를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아는 분들이 계셔야 좀 이 이론을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직 안타깝게도 강원 선생님께서 책으로 내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강의 때만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긴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 선생님께서 저기 명리 2권 내실 때가 보니까 2016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냐? 거의 한 7년 지났잖아요. 지금 명리 3권을 내실 때가 됐는데 1권, 2권 개정판도 아직 안 나왔고 그래 좀 답답합니다. 강원 선생님도 이 책을 내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또 검증하고 발전시키셨겠어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견해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현실에 맞게 또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작업이 조금 더딘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자로서. 뭐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쓰거나 지금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그런 이론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 되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제 책이 곧 나올 거잖아요. 제가 편집자님께 그랬어요. 강원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내용이 거의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아마 강쌤이 보시기에는 이 뭐야 이거 다 내 이론이잖아 라고 하실 것 같다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더니 편집자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제자라는 게 스승의 이론을,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강원 선생님의 어떤 소개할 만한 이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초코명리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원금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도 제때 밥을 챙겨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된 분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기 때 돌봄 결핍에서 벗어나 제대로 자라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후원 계좌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후원 내역을 공개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초코명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